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혈내근까지는 진도를 나갔었는데 개념 프린트에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들 어려워하는 오메가 얘기를 할게요. x 세제곱은 1이다. 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그 4번에 있는 거랑 5번에 있는 거 딱 두 개거든. 그래서 얘부터 한번 해보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일단 저것도 방정식이니까 방정식 풀 때 제일 기본이 뭐라 그랬니? 지난 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합시다.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니 너네? 얘 1을 세제곱으로 써도 상관없죠. 맞아? 그럼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있어? x 빼기 1이랑 x 제곱의 인수분해 기억나죠? 곱셈 공식.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 괜찮아? 이해돼요? 는 0이거든? 여기서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되는데 이게 0 돼버리면 x값 누구 나와요? 1 나오죠? 맞니?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근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내가 써놨나? 거기 뭐라 돼 있어?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에 무슨 근이래요? 제목에 허근이라 돼 있지? 맞아? 허근이 일단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서 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게 얘가 아니라 이 녀석이다. 알겠죠? 1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0 되는 거 찾아줘야 돼. 그럼 저 판별식 좀 해볼래? 빨리 해봐 머릿속으로.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 나오죠. 맞아? 그래서 여기서 허근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근에 대한 성질을 지금 배우겠다는 거고 이것의 한 근을 대부분 문제가 오메가라고 해요. 알겠죠? W 모양으로 써주시면 되고 얘가 한 근이 되면 다른 근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니? 방금 앞에서 우리가 앞 단원에서 했던 게 뭐였냐면 켤레근이었지. 요게 하나의 근이면 다른 근은 누구 돼야 돼? 이거의 켤레 복소수인 오메가 바가 나오면 돼요. 알겠죠? 읽을 때는 오메가라고 읽으면 돼. 알겠니? 아니, 물론 이거 너네 근의 공식 쓰면은 오메가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뭐라고 나와요? 한 번만 해볼까? 근의 공식으로 2분의 뭐야? 마이너스 1의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3되지. 그럼 여기가 루트 몇 i야? 3i. 그냥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무슨 근인 게 관찰이 되냐면 허근인 게 관찰이 돼요. 루트 3i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를 너네가 실제로 쓰게 될 일은 아예 없어요. 알겠죠? 이걸로 문제 풀 거 아니고 무조건 얘네 둘 모양 가지고만 풀 거야. 알겠어? 그럼 당연히 뭘 이용할 수밖에 없냐면 근계수 관계를 쓸 수밖에 없다.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거기 이제 내가 쭉 써놓은 것들을 너희가 다 외워야 돼. 1번부터 6번까지.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 설명해 줄 거니까 그 전에 여기 써있죠? 그 1번, 2번, 3번, 4번 위에 요거 하나 써있고 그거의 한 학원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한글로 써있는데 거기다 요거 표시 좀 다 해놓으세요. 요렇게만 좀 해놔. 자, 다 적었으면은 이제 해보자. 일단은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잘 봐봐. 첫 번째 성질은 당연히 이 오메가가 이 방정식의 근이면 대입하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래서 요게 0 된다라는 거는 그냥 대입을 한 겁니다. 근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짝으로 누구도 오메가 바도 대입이 되면 뭐가 되겠니? 똑같이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요게 안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요것도 같이 밑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1번에다가 밑에다가 하나 적어 놔. 당연히 성립할 거지. 근이니까. 그럼 두 번째는 마찬가지야. 이 방정식의 근인 오메가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처음 방정식이 얘죠. 맞아요? 여기다가 너도 뭐 해야 돼? 또 성립해야 돼. 그래서 세제곱을 해도 1이 된다는 거야. 이게 별 뜻이 아닌데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입한 거야. 그래서 오메가 바 역시나 세제곱을 하면은 1이 된다. 요거 말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저것도 같이 짝으로 하나씩 계속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에 나온 거 얘들아 뭐 같니 그게? 두 근의 뭐예요? 합이죠.
맞아? 지금 두 근의 합이 얼마라는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달라는 소리예요. 이거 봐봐. 이 방정식에서 얘들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돼? 네?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그게 나오는 이유가 근계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야. 4번도 똑같아요. 두 근의 곱이죠. 근데 저 식 보니까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돼버리니? 1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은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그래서 아마 너네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은 1번부터 4번까지만 가지고 웬만하면 다 풀릴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문제를 꼬아서 내면은 5번, 6번도 필요해가지고 5번, 6번까지 외우자는 건데, 자, 5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고 걔가 오메가의 제곱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여기서 너희가 뭘 캐치해야 되냐면 어떤 두 수를 곱했더니 얼마가 됐대요? 1이 됐다고 하지. 너네 곱해서 1 되는 관계를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너희가 다 아는 수야. 역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뭐인 거야? 역수인 거야. 곱해서 1 되니까. 알겠니? 그래서 오메가 발을 오메가 하나 넘겨가지고 오메가 분의 1로 쓴 겁니다. 이거 괜찮아요? 근데 왜 얘가 오메가 제곱이랑 같을까? 잘 봐봐. 이것도 별거 없어요. 5번, 6번을 만드는 거는 1, 2, 3, 4를 이용하는 건데, 얘들아 여기서 1이랑 오메가 세제곱 둘이 똑같은 거지. 내가 저 오메가 세제곱을요,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로 이렇게 좀 나눠볼게. 그거는 1이다. 그럼 여기서 오메가 제곱만 내비두고 오메가를 넘겨요. 그럼 오메가 분의 뭐가 돼버리냐면 1이 돼버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분의 1이랑 같은 수다. 근데 이것보다 너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얘랑 얘랑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둘. 이걸 잘 못 보니까 문제에서 저걸 잘 내거든요. 어려운 문제에서. 저걸 잘 봐놔야 돼.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2번 옆에다가 요거 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왜 다 하나씩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너네가 1번, 2번은 뭐 대입하면 되니까 당연히 알 거고 3번, 4번도 근계수 관계로 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잖아. 쟤네만 가지고도 5번, 6번 만들 수 있으니까 웬만한 건 다 풀려요. 알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다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저 원리만 좀 잘 파악해두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야. 그리고 5번에서 얘들아 이거를 바꿔봐. 그럼 오메가는 뭐라고 쓸 수 있겠니? 거꾸로 오메가 바 분의 1이겠죠. 그리고 걔가 오메가 바의 제곱이랑도 같겠지. 그러니까 역할 다 바꾸는 것도 똑같이 성립한다. 알겠어요? 이것도 다 적어놓으세요. 5번 밑에다가 저것도 표시해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자, 6번에 뭐라 써있냐면은 오메가랑 오메가 분의 1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래. 자, 이건 왜 성립할까? 자, 얘가 성립하는 이유는 얘 때문인데, 뭐 요걸로도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얘가 더 직관적이어서 이걸로 설명할게요. 여기서 양변을 얘들아 오메가로 나눠볼래? 그럼 얘 뭐 나오니? 맨 첫 번째 게 오메가가 나오고, 두 번째 게 1이고, 마지막 게 오메가 분의 1이야. 여전히 0이겠죠. 그래서 저 1만 딱 넘겨주면은 이런 모습이 나와요. 알겠어요? 다 그냥 저 앞에 것들로 만든 거니까 앞에 것들 다 외워놓고 너희는 만들기 연습하면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할 바꿔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왜? 밑에 거에다 또 똑같이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음? 그래서 양변에다가 뭘 나누고 곱하고 이런 걸 자꾸 해봐야 돼. 그래서 경험을 좀 많이 해보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적을 건데 2번 옆에 어쨌든 아직 공간 많을 테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얘들아 오메가 4제곱은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니?
이 오메가 4제곱을 오메가 세제곱이랑 오메가 1제곱으로 쪼갤 수 있죠. 세제곱이 얼마야? 그냥 계속 1이야. 그게 오메가랑 뭐 한 거야? 같은 거예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오메가 5제곱은 뭐겠니? 오메가 제곱이랑 같겠죠. 괜찮아요? 오메가 6제곱은 얘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그 복소수 배울 때 i가 4제곱하면 1이었던 거 기억나요? i의 4제곱이 1이다? 얘도 뭐가 있었니? 거듭제곱 계속 하다 보면은 반복성이 있었던 건 기억나요?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적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나오고요. 얘는 오메가 몇 제곱이죠? 8제곱인가? 이렇게 계속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으면은 같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요게 허근 오메가 얘기인데 바로 밑에 거 하기 전에 교재로 좀 가서 문제 몇 개만 풀자. 그래서 교재 131쪽으로 와보세요. 거기에 11-1번으로 가보자. 거기서 내가 1번 풀어줄 테니까 남은 거 너네가 한번 해봐. 시간 줄 테니까. 얘들아 지금 1번에서 보니까 어디까지 해놨냐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 잘 보세요. 일단 여기가 항상 비어있으면은 헷갈리는 사람들은 써놓는 게 좋아. 1. 그럼 1부터 시작해서 200까지 갔으니까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항이 몇 개 있어요? 당연히 200개 있겠죠. 맞아? 200개가 3의 배수인가요? 아니지. 그럼 이거 딱 3의 배수로 안 떨어지니까 몇 개가 남을 거야.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볼 거냐면은 아까 말했잖아. 3개마다 반복된다고. 그래서 요렇게 묶어봐. 그러면 얘는 오메가 제곱, 얘는 오메가 세제곱.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우리가 배우기로 얼마였어요? 지금 이거 원본이 이거예요? 방금 한 거야, 방금 한 거. 알겠지?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인 상태야? 요거 1이죠. 그래서 얘는 1인 거야. 얘들아,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랑 1을 더한 거거든요? 근데 얘네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니? 얘네 얼마예요? 3개 더하면. 여기 써있잖아요. 얼마예요? 0이지. 이해돼요? 얘네 0인 거야. 그러니까 앞에 세 놈이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랑 요 뒤에 있는 세제곱은 1인 거니까 요렇게 셋을 더해주면은 1번 때문에 0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생각해봐. 그 다음에 나온 애들 누구야? 그 다음 숫자가 오메가의 4제곱이랑 오메가의 5제곱이랑 오메가의 6제곱일 텐데 얘네는 그냥 위에 거랑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수인 거야. 왜? 얘 오메가 세제곱 없앨 수 있죠. 1이니까. 얘도 오메가 세제곱 없앨 수 있죠. 얘도 1이지.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예 똑같이 나와요. 그럼 얘네 더해도 얼마겠니? 얘네도 0인 거야. 그럼 3개 단위로 계속 0 나오니까 200을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 3으로 나누세요 일단. 나머지가 당연히 얼마가 나와? 2가 나오겠죠. 얼마니? 아이고 3, 6에 18이죠. 3, 6에 18.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3개로 묶이는 게 66세트가 나온 거고 남는 게 맨 뒤에 누가 남은 거냐면 2개가 남았다는 거야. 그럼 그 2개는 누구랑 누구겠어요? 199랑 200이 남았겠죠. 맞아? 앞에 건 싹 다 0인 거야. 66세트는 전부 다 0이었던 거고 얘네만 해주면 되는데 얘가 누구랑 같겠어? 199는 나머지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1이고 얘는 얼마예요? 아까 2였잖아. 그 얘네는 뭐라고 써도 되냐면 얘가 오메가의 1제곱인 거고 얘가 오메가의 2제곱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얼마야? 이 마이너스 1이죠. 왜? 방금 했잖아요. 얘네 둘 더한 게 얘네 셋 더한 게 0이니까 얘만 싹 넘겨주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야. 지금 내가 이거 푸는 데 있어서 1번부터도 아니구나. 1, 2번밖에 안 썼어요. 그쵸? 그래서 저 성질들만 너네가 제대로 활용할 줄만 알면은 웬만한 건 다 잘 풀 겁니다. 정리가 되면은 2번도 해봐요. 2번. 자, 해볼게요. 봐봐요. 방금 했던 것처럼 갈 건데 봐봐.
너네 999가 3의 배수인 건 알잖아. 그럼 얘는 나머지 얼마겠어? 뭐 1이겠지.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1 플러스 오메가. 두 번째 건 뭐예요? 오메가 제곱이겠죠. 마지막 거는 이거의 3의 배수다 보니까 그냥 1로 그냥 바로 해버리자. 그럼 맨 뒤에 거 2가 됐고요. 얘네가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도 또 그냥 이거 써먹을 거야. 지금 봐봐. 오메가랑 1을 더했죠. 그게 딱 얘네 둘이란 말이야. 그럼 쟤 뭐 하면 돼? 맨 첫 번째 거를 넘겨버려. 그럼 얘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됐죠? 얘 뭐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 가운데 거만 딱 넘어가면 되거든? 그럼 오메가 제곱이랑 1 더한 게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버려. 그렇게 얘네 둘을 다시 곱해봐. 그럼 마이너스 사라지면서 오메가의 몇 제곱이 나와? 세제곱이 나오고 곱하기 맨 뒤에가 2였다고. 근데 얘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또 그냥 2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가 이런 거만 바꾸는 거 연습만 잘 해놓으면 뒤에 있는 거 다 웬만하면 잘 풀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낯선 거랑 어려운 거랑 구분 잘해야 돼. 이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방법이 좀 생소할 뿐이야. 지금까지 안 쓰던 거라서.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하면은 별로 어렵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에 제발 쫄지 마세요. 나도 학생 때 이거 되게 어려워했거든? 오메가? 근데 별거 아니니까 막상 해보면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3번은 그냥 같이 합시다. 방금도 했지만 일단 외워야 되니까 내가 한 번만 더 쓸게요.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나온 방정식이 누구냐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였어요.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x 빼기 1이랑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해서 허근이 나오는 게 얘였고, 이거의 근이 지금 문제에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한 거예요. 까지 괜찮지? 그래서 근계수 관계로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1일 거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근계수 관계로 1이었던 거지. 이거 집에 가서 몇 번만 써보면 금방 외워. 여기다 똑같이 할 건데 얘 얼마야 그러면 그냥? 이거 그냥 1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분자는 그냥 2로 처리해버리면 되고요. 야, 이거 뭐로 보이냐면 너네 합 알고 곱 알지? 그럼 제곱끼리 더한 거 할 수 있니 없니? 할 수 있잖아. 그게 곱셈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봤을 때 와 어렵다 싶은데 막상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야. 알겠지? 방법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금 푼 거고 하나 더 알려줄게요. 일단 답은 냅시다. 그래서 얘 합을 제곱하시고 곱을 몇 개 빼야 되죠? 2개를 빼야 돼. 이렇게. 그래서 분모가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나온다.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한 줄짜리 문제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더 알려줄 건데 뭐냐면 분자가 2인 건 똑같고요. 이 분모에다가 내가 뭐 할 거냐면 오메가를 하나 곱해볼게. 여기다 오메가를 곱하면은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 바 제곱과 오메가를 곱한 거라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얘랑 곱하면 1 돼요. 곱이 1이니까. 그래서 오메가 바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오메가를 곱해줘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지 맙시다. 썩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으세요. 3번으로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근계수 관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4번은 너네가 해봐. 얘들아 이거 뭐 할래? 뭐 통분해야죠. 맞아요? 통분합시다. 통분하는 순간 잘 봐봐. 그냥 바로 이 상태로 곱해볼래? 상수한끼리 곱하면 1이고 이렇게 상수한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서 걔네가 이렇게 묶여요. 마이너스로. 그리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해주면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되겠지. 가 될 거고 분자로 갈 때는 이거 크로스로 곱해야 되니까 오메가에 1 오메가 바 써주고 더하기 오메가 바에다가 1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얘 어차피 마이너스 1이지. 얘는 1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라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서 분모가 3이고요. 분자도 이거 오메가 바라서 걔네가 마이너스 1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바 여기도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럼 걔네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그냥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뭐 색다른 거 한 거 없으니까요. 저것만 외우면 돼요. 6개만. 지금 5, 6번은 쓰지도 않았다.
알겠어요? 5, 6번 나오는 게 조금 헷갈릴 텐데 아마 너네가 뒤쪽 가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유형편 풀면 나올 거예요. 됐으면은 다시 개념 프린트로 갑시다. 5번으로 갈게요. 5번. 얘들아, 거기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의 허근 똑같아. 봐봐, 빨리 해버리자. 재미없으니까. 요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곱셈 공식 다 외우고 있지?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표시 좀 해놔. 얘가 0 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이라서 얘는 실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우리가 볼 거는 이 녀석이야. 아니 방금 전에 4번에서 했던 게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는데 왜 여기도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근일까요? 그냥 똑같다는 게 아니라 너네 문제 풀 때 모든 문제에서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고 해서 알파 베타가 모든 문제에서 같은 값이에요? 아니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문자라고 생각해.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거의 근을 오메가라 하겠다 하면은 알파 베타라고 쓰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똑같은 숫자란 뜻이 아니야. 그래서 얘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또 허근이 됐나봐. 써놓긴 합시다. 처음이니까. 그럼 오메가는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또 2분의, 이번에는 여기 마이너스 1이라서 1 풀마로 가요. 루트 아까랑 똑같거든? 그래서 루트 3i가 된다. 근데 방금 너네가 문제 풀면서도 느꼈겠지만 이거 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저걸 매번 가져가기가 힘들어서 오메가라고 바꾼 것 뿐이야.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1번. 그럼 방금 4번에서 한 거랑 방법이 다르겠니? 아예 똑같아요. 알겠죠? 차이점이 조금씩 있는데 그것만 좀 잘 해놓으면 돼. 일단 당연히 오메가를 저 방정식 원본에다가 넣으면은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요 가운데 부호가 요 마이너스인 걸로 나오는 거야. 그럼 바도 역시나 똑같겠죠. 거기다 바에 대한 것도 적어 놓으세요. 요게 0이다. 그럼 2번이 나온 원리도 똑같겠죠. 어디다 넣은 거냐면은 처음 방정식에 넣는 거야. 여기다가. 알겠어? 그럼 오메가를 넣어주시면은 오메가 세제곱이 이번엔 얼마가 돼버리냐? 마이너스 1이 돼버려요. 방금 전에 한 거랑 좀 다르죠. 아까는 1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여기서도 오메가 세제곱은, 미안해,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똑같이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얘들아 저거랑 달라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똑같이 풀면 돼요. 알겠어요? 방법을 너네가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또 근계수 관계입니다.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더해봐. 이번에는 1이지. 맞아? 근계수 관계 해보면. 그리고 네 번째가 또 곱인데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여전히 1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또 둘은 역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5, 6번을 만들 거야. 똑같아. 그래서 만드는 원리 똑같으니까 구분 지어서 차이점만 잘 알아두면 돼요. 5번 봐봐요. 아까랑 똑같은데 5번이 뭐니 근데? 오메가 바로 시작하니? 오메가 바는 여기서 똑같이 오메가 분의 1이죠. 근데 이번엔 여기도 2번에다가 표시 좀 해놔. 여기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눴다고 봐도 되고요. 여기서 넘겼다고 봐도 돼.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버려요.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요거 차이점만 좀 잘 파악해두면 될 것 같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아. 역할 바꿔도 똑같아요. 그래서 바꾼 것도 하나 써놔. 왜냐면 이런 것들 나오면은 생각보다 연습이 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나오면 아마 헷갈릴 거야.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마찬가지로 여기서 양변을 다 오메가로 나눠주면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이번에는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바꿔도 1이다. 그래서 이거 다 알아두면 되겠지. 별거 없죠? 첫 번째 거 잘 해놓으면 똑같이 할 수 있어. 다만 이것만 좀
해놓읍시다.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예요. 아까는 지웠구나. 여기서 아까 뭐였어요? 세제곱하면 얼마였니? 한 번도 안 썼니? 이거 세제곱하면 다 얼마였어요? 아까 1이었지. 맞아? 그래서 주기가 얼마였던 거야? 3이었던 건데 얘는 마일이다 보니까 오메가의 4제곱을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오메가가 될 뿐 반복되진 않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반복이 될까? 1이 돼야 돼. 일단 결과가 1이 나오려면 몇 제곱을 해야 1이 나오니? 6제곱을 해야 1이 나오죠. 요거 양변 제곱한 거야 그냥. 알겠어? 그래서 얘는 주기가 얼마인 거예요? 6입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7제곱이 오메가의 1제곱이랑 같은 거고, 오메가의 8제곱이 오메가의 제곱이랑 같은 거고, 오메가의 9제곱이 오메가의 세제곱이랑 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조금 더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할 행동이 많아져요. 불편해 조금.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면 됩니다. 적어놓고 안 풀 수가 없어서 11-2번 풀어봐요 지금. 자 보세요.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래. 이거의 한 근이 오메가면은 다른 근은 역시나 오메가 바겠죠. 뭐 저게 지금은 안 쓰이니까 굳이 안 쓸 거고. 그래서 보니까 세제곱을 한 게 마이너스 1이면 얘들아 이게 주기가 얼마짜리니? 거듭제곱 했을 때? 6짜리죠. 맞아요? 그러면은 자꾸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6제곱이 1이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것도 자꾸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둘 다 같이 써야 돼. 그럼 일단 최대한 뭐 할 거냐면 6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얘는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5죠. 그게 오메가의 5제곱이랑 같은 수예요. 근데 저 상태로만 그냥 가만히 둬버리면 문제가 안 풀려. 얘까지 쓰라고. 알겠니? 요 양변에 오메가 제곱씩 곱해주면은 5제곱이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입니다 까지 해줘야 돼. 알겠지? 차수가 아까 말했잖아. 낮을수록 좋다고. 자, 얘는 나머지가 얼마짜리야?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쓸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차수 낮추기 하는 거야. 얘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얘도 방금 저기서 했던 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야. 싹 바꿔놓고 다시 한번 적어보자. 요 첫 번째 거 보니까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라고 나온 거고, 빼기. 그 다음 거 분모가 뭐야?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죠. 분의 제가 뭐였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아까 경험상 통분을 했었으니까 통분을 또 해버리면 식이 또 좀 복잡해져. 근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뭐가 보이냐면은 우리 아까 요거 원본이 이거였고요.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까지 아까 했단 말이야. 그 저기 1번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오메가가 무엇을 만족하냐면 대입하면 요게 성립해야 돼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요 분모에 해당하는 이만큼이 얘네 둘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 넘겨버리면 돼. 오메가 제곱을. 그래서 요 분모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버려요. 그래서 앞에 게 그냥 1인 거야. 통분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보이면은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은 충분히 보여요. 알겠죠? 그냥 낯선 거예요,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 요거도 지금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내비두고 요 마이너스 오메가만 넘기면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오메가가 돼버려. 그래서 약분을 싹 다 해주면 첫 번째 건 분자 분모가 똑같아서 1이고요. 두 번째 건 분자 분모의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가 또 있어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2가 된다.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만 몇 개 해보면 금방 감 잡으니까 연습 몇 개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32랑 133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오늘 부등식은 안 나갈 생각이라 연립, 부정방정식 거기까지 다 할 거고, 근데 그 사이에 132랑 133, 134 거기는 풀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몇 개를 좀 보고 갑시다. 다 보진 못할 것 같고.
일단은 11번으로 와볼래요? 11번. 얘들아 11번은 내가 다 풀지 않고 그냥 힌트만 주고 넘어갈게. 그 처음 방정식 나온 게 x 세제곱에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은 0이다 나와있고,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대. 자, 이래놓고 물어보는 건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또 베타분의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 그리고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냥 통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통분을 하긴 할 건데요, 이 상태로 통분하면 좀 힘들 것 같아. 그지 않니? 이 통분해버리면은 얘 밑에 베타 감마가 없으니까 얘한테 베타 감마를 또 곱해줘야 돼요. 해야 될 행동이 너무 많아져서 간단하게 바꾸고 할 건데, 뭐냐면 여기서 근과 계수할 관계 기억나? 3차에서도 있었던 거? 세근의 합이 뭐예요? 빨리 계산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2죠. 다 알고 있는 거지? 대답을 안 하는 거겠지? 두 근끼리 곱의 합이 뭐예요? 저기서 얼마야? 5죠. 5.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가 뭐야? 마이너스 3이죠. 알겠어요? 이거 대답이 안 나온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라도 공부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중에 뭘 사용할 거냐면 이 첫 번째 걸 사용을 할게. 잘 봐봐. 거기다가 너네도 그 문제에 써있는 거에다 표시만 해놔. 얘 뭐야? 여기 있죠. 여기 둘. 맞아? 얘만 뭐 해주면 돼? 넘겨버리면 돼요. 2 마이너스 알파인 거야. 그럼 얘 뭐겠어요? 얘는 2 마이너스 베타겠지. 얘는 뭐겠니? 2 마이너스 감마가 될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할 수 있니?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도 가능하죠.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뒤에 게 얼마가 돼버려? 1 나와요. 1. 마이너스 때문에 마일 되겠지. 여기도 마일 생기죠. 여기도 마일 생기죠. 마일 만나가지고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리고 알파분의 2랑 베타분의 2랑 감마분의 2만 너네가 계산하면 끝나요. 뭐 잘못했어요? 어떤 거야? 어디요? 몽충이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이렇게. 미안해요? 이렇게 되겠지. 이거 뭐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계산이 편해요. 근데 제발 고등학교 수학에서 보이는 대로 자꾸 풀려고 하지 마. 뭔가 또 분명 꽈놨을 거다, 이 생각을 갖고서 자꾸 해봐야 돼. 알겠죠? 계산은 집에서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뭐하지? 12번으로 와볼래요? 12번. 이거 안 해주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12번 해보자. 자, 12번도 보니까 fx가 지금 누구냐면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에 마이너스 10x 더하기 9인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A, B, C가 서로 다른 세 실수인가 봐. 근데 요렇게 해주면은 얘네가 모두 3이라는 마3이라는 숫자로 나온대. 이걸 만족시키는 A, B, C에 대해서 A제곱, B제곱, C제곱을 더해달라. 풀 수 있겠니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잘 봐봐. 이게 뭐냐면 F에다가 A를 넣으면 마3 나오고 B를 넣으면 마3이 나오고 C를 넣어도 마3이 나온대. 그럼 마치 이 말 뜻은 뭐냐면 얘들아, fx가 마3이 됐으면 좋겠는데 누굴 넣어야 마3이 된다는 거야? A, B, C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세 놈이라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시 뭐라고? F에다가 A를 넣으면, 여기다 A를 넣으면 마3이 나온대. B를 넣어도 마3이 나온대요. C를 넣어도 마3이 나온대. 그 말은
fx가 마삼이 되기 위한 x값은 누구라는 거야? abc라는 거야. 맞지? 근데 얘 우리 알고 있거든? 그리고 방정식이라는 건 우변이 얼마인 게 좋아요? 얘도 방정식은 맞는데 얼마인 게 좋아? 항상 0인 게 좋잖아. 얘 뭐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넘기는 거야. 그럼 요 좌변에 있는 요 식한테 일단 여기까지는 쓸게요. 얘를 넘겨주면은 상수항이 얼마로 변하겠니? 12로 변할 거고 는 0이라는 방정식이 완성이 되고 이거의 근이 지금 누구라는 거야? A, B, C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 문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저거 fx 신경 쓰지 마. 그냥 저것만 찾고 싶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세 근이 이렇게 나와 있대. 식은 다 알고 있어. 그럼 방금 전처럼 뭐 알 수 있어요? 근계수 관계를 알 수 있어. 알겠어요? 그럼 너네 이거 곱셈 공식으로 합 알고 그리고 두 근끼리의 곱 알면은 저거 구할 수 있니 없니? 구할 수 있지? 기억나요 이거? 곱셈 공식? 곱셈 공식 시험 봐야 되나? 이거 자꾸 나오는데? 응? 저 이거였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곱을 몇 개씩? 이렇게 두 개씩 더한 거 빼는 거였죠. 요거. 그러면 쟤 나오지. 그래서 요게 세 근의 합이니까 근계수 관계로 채우고 요게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니까 여기서 또 채우고 계산만 하면 돼요. 알겠죠? 더 안 할게. 집에서 해봐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거는 제일 최악의 방법이 대입을 해가지고 직접 이거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야. 알겠지?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답을 냈다면 뭐 칭찬은 해주는데 잘한 건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꾸 내 방법이 맞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자꾸 마음 열고서 배워야 돼 그거를. 특히 이쪽이 그래요. 왜냐면 계산으로 밀고 가면 답이 나오거든. 근데 시험 때 그렇게 풀면은 다른 문제 못 풀어요. 정리 잘 되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숙제예요.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는 질문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야 이거 뭐하지? 16번 봐봐요. 이것도 안 풀 거야. 그냥 말만 해줄게. 얘들아 3차 방정식 하나 나와 있고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i분의 3이래. 그 나머지 두 근 중 실수인 근은 알파다. 그냥 풀자. 이거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풉시다. 자, 일단 거기 나온 근 하나 나와 있는데 그거 뭐부터 하고 싶어? 유리화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모양이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유리화부터 합시다. 예분의 3이래. 유리화가 아니라 실수하거나 여기서 여기 분모의 켤레를 이렇게 해주면 이 분모 얼마 나와? 1 더하기 2가 돼요. 알겠죠? 3이에요 3. 이건 복소수에서 연습이 좀 되어 있으면 편해. 그래서 3배에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지. 3, 3 날아가서 요게 한 근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방정식이 이건데 이게 풀이 방법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다양하게 좀 소개를 해줄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밖에 없어. 게다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B는 실수. 맨 밑에 괄호 쳐져 있는 거다 밑줄 쳐놔요. A, B 실수. 자, 모든 개수가 실수면 얘들아 이거 하고 쉽게 얘의 근이 나왔어. 그럼 또 다른 근이 누구예요? 반드시 켤레근으로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 맞아. 허수부 부호 반대인 거. 걔가 항상 켤레근으로 나왔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벌써 근을 2개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을 문제에서 알파라고 한 거야. 그럼 얘가 두 근끼리 곱의 합자리였지. 맞아요? 요거 해주면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거였잖아요. 저 가운데 거. 저 내가 3개 쓴 거 중에. 맞아요?
저 노란색으로 3개 쓴 거 중에 근계수 관계 중에 가운데 거에 해당하는 게 요 자리죠. 다 아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곱해. 실제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요. 그럼 알파가 나올 거라고. 일단 답은 내보자. 이거 둘 곱하면 아까 뭐였니? 3이었나? 3. 요렇게 해주면은 알파로 묶어가지고 요거랑 요걸 더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서 더할 거니까. 그럼 얘네들 더해주면은 2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다? 9다. 이렇게 풀어주면은 알파가 얼마라고 나와요? 3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실근이 3입니다. 따라왔니 계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라는 게 뭐야? A, B까지 찾아야 돼? 아유 귀찮다. 이렇게 했으니까 합시다. 자, 그래서 세근의 합을 먼저 해보자. 세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죠. 계수관계로는. 근데 실제로 더해봐. 얘 둘 더하면 2였고 얘까지 더해서 5가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5구나. 이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곱도 한번 해보자. 세근의 곱은 계수관계로 마이너스 B고요. 곱해보면 얘네들 곱한 게 아까 3이었고 얘까지 곱해서 9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9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 B는 곱하라 그랬고 거기다 알파를 더해달래. 그럼 45에다 3 더하니까 48이 나옵니다. 4번이 4번. 근데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두 번째 방법. 아예 방식이 다른데 이미 한 근이 얘들아 1-루트 2i라고 나왔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 1을 넘길게요. 그리고 양변 제곱을 해주면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빠르게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나오겠지. 마이너스 2 나오겠죠. 넘기면 어떻게 돼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3 이게 0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됐어? 결론이 뭐냐면 어디 갔어? 아, 또 적어야 돼. x 세제곱에 더하기 ax 제곱에 더하기 9x 더하기 b. 얘가 인수분해가 됐을 텐데 어떤 식으로 됐다는 거냐면은 1차 텀이 무조건 하나 나올 거고 뒤에 나오는 2차 텀은 얘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활용할 거냐면 너네 앞에서 했던 거 중에 항등식 기억나니? 그거 활용할 건데 개수비교법을 좀 써볼게요. 여기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항이 최고차랑 1차야. 그럼 내가 여기 채울 때 여긴 1차인데 반드시 x로 와야 돼. 왜냐면 이렇게 해서 3차 만들어지거든. 1 맞춰야 돼가지고 x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자리는 뭘 만들 거냐면 1차를 9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얘들아 1차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x랑 얘 3 곱하면 나오지. 그럼 개수가 이미 얼마가 누적이 돼 있어요? 3 누적된 거 보여? 그러면 얘랑 또 요렇게 곱해야 1차거든? 그럼 얘네들 해가지고 9를 만들려면은 여기 얼마가 돼야 돼? 아까 3 이미 나왔으니까 6을 만들어주면 돼요. 알겠니? 그럼 여기 얼마가 있어야 얘랑 곱해서 6 나와? 마3인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6x, 여기서 3x, 그걸로 9x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마저 전개하면은 a, b가 다 나오겠죠. 그리고 근이 누구라고 나와? 실근이? 이미 3이 나와버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3인 거고 여기서 2차 개수를 구해주면은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2 요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3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 그리고 상수항은 마3이랑 3 곱해서 마9 해서 쟤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알겠지? 근데 방식이 아예 다르니까 풀이는 많이 할수록 좋아. 알겠지? 절대 하나로만 풀지 마세요. 왜냐면 어떤 문제는 첫 번째 게 더 유용할 때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두 번째 게 더 유용할 때도 있어. 지금 문제는 둘 다 비슷한 거고. 알겠지? 그래서 다 알아두면 좋다. 개념 프린트로 다시 오세요. 오늘 준 거에서 마지막 페이지로 오면 되고 32페이지에 연립방정식을 갑시다. 너희 연립 배운 적 있잖아, 그죠? 연립 1차 방정식. 그래서 그거랑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똑같이 할 거고 밑에 것들도 다 마찬가지야. 약간 조금 다른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맨 마지막에 부정 방정식. 그것만 좀 새로운 건데 그것도 별거 아니어서 안 어려워요. 그래서 뒷부분은 할만합니다. 일단은 연립 2차 방정식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나온 게 뭐냐면
제일 간단한 건데 하나가 1차가 나오고 하나 2차가 나왔을 때 요런 경우일 때 푸는 건데요. 그냥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보자. 뭐 누구나 다 풀 거야 잘. 예시를 보면 얘들아, 첫 번째가 x 빼기 y가 4래요. 두 번째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야? 10이래.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x, y를 구해라 이건데 그냥 별거 없고 여기서 y 대신에 우리가 x 빼기 4 대입할 수 있는 거 괜찮니? 그냥 대입하세요. 그냥 밑에다가. 엄청 쉬워. 여기 y 자리 대신 넣어주면은 x제곱에 더하기 y 대신에 x 빼기 4를 완전 제곱해주고 그것이 10입니다. 이거 푸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x값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풀어주면은 요렇게 좌변이 만들어지고 얘 넘어옵시다. 마이너스 10 이렇게 쓸 수 있어. 됐죠? 그래서 얘 약분까지 한 번에 할까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요거 둘 해주면 플러스 6인데 나누기 때문에 3으로 바뀔 거야. 이렇게 뭐 인수분해 되겠지. 3하고 1 마마 들어가면 x값이 1 또는 3이다. 근데 여기서 답을 쓸 때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들아, x도 변수고 y도 변수였기 때문에 x가 1이면 y가 얼마가 돼? 마 3이죠.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돼요. 무조건. 조금 이상하지만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죠? 그리고 또는 쓴 다음에 또 이렇게 중괄호 쓰신 다음에 x가 얼마도 나왔냐면 3도 나왔지. 3도 다시 넣어보세요. y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인 거지. 이렇게 쌍으로 써줘야 돼. 항상 x만 쓰면 안 되고 y만 써도 안 되고 두 개를 같이 써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근들은 또는으로 연결해버리면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별거 없죠? 거기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자, 그 다음은 2차랑 2차가 나왔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귀찮을 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너네가 결정지어야 될 게 뭐냐면 두 개 중에 누구를 먼저 건드리냐 이거야. 여기선 당연히 누굴 먼저 건드리는 게 자연스럽니? 1차죠. 1차 가지고 뭔가 정리를 해서 밑에다 넣으면 되니까. 근데 얘는 둘 다 2차라서 조금 판단 기준이 애매하거든? 그렇다고 이거를 뭐 x제곱 없애려고 해보면은 결국 x가 또 남아요. 더 복잡해져.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준이 뭐냐면 우변이 0인 거 있지. 걔를 먼저 건드리면 돼.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요거 되는 거 보여요? 여기 2랑 1 들어가고 여기랑 1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2x 빼기 y 그리고 x 더하기 y 이게 0이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y 대신에 2x를 써도 되고요. 또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써도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0 된다는 건 요게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소리니까 아까 얘처럼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와버려요. 어디요? 여기요. 바보 아닙니까? 왜 이러는 거야 대체? 플러스죠. 이렇게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 y가 2x일 때 먼저 풀어. 두 번째 y가 x일 때 그 다음 풀어. 그럼 답이 여러 개 나오겠지. 다 써주면 돼요. 알겠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 엄청 귀찮아. 쓸 게 많거든. 잘 봐봐. 얘였으면은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러면은 5x 제곱에 여기 2x를 제곱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이 돼요. 그게 4라고 나올 거고 여기서 x제곱이 4가 돼버려. 그럼 x는 뭐예요 여기서? 풀마 2가 되겠지. 알겠어? 그럼 쓸 때 어떻게 쓰라고? x가 2일 수도 있어. 그때는 y가 몇인 거야? 4가 나오겠죠. 하나 썼고 또는
한글로 써도 되고 뭐 영어로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였다고 해. 그러면은 y는 뭐야? 마이너스 1을 또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1번에서 순서상에 2개가 나온 거예요. 여기도 몇 개 나올 것 같아? 2개가 나오겠지. 중근이 아닌 이상. 알겠어요? 그래서 다 써주면 된다. 귀찮다. 또 밑에다 넣어줘요. 그러면은 5x 제곱에서 x 제곱을 뺀 게 4라는 거니까 4x 제곱이 4죠. 그러면 x 제곱은 1이다. 그래서 x가 여기서 풀마 1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유 귀찮다. x가 만약에 1이면 y도 1인 거야.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이렇게 총 4쌍의 근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걸 다 써주면 돼. 됐지? 정리해 놓으세요 이것도. 정리되면 밑으로 내려오시고, 이게 조금 독특한 방법인데 이게 나중에 되게 중요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해봐. 봐봐. 지금 여기 뭐 내가 위에는 좀 그럴싸하게 써야 돼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거고, 그 이해 못해도 괜찮아. 그냥 밑에 거 보면 돼. 예시를 보면은 x랑 y를 더한 건 5고요. x랑 y를 곱한 건 6이래. 물론 방금 전에 했던 것들처럼 여기서 이거 적지 마요. y 대신에 5마 x를 넣어. 밑에다 넣어주는 거야. 그럼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와? 2차 방정식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풀면 돼요. 그럼 그냥 똑같이 답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면 그게 가능한데 가끔 그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관점을 어떻게 두는 거냐면 잘 봐봐. 요 x랑 요 y를요 어떠한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이 두 개니까 몇 차 방정식 얘기를 하는 거겠니? 2차 방정식 얘기를 한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지금 얼마인 거고? 5인 거고, 두 근의 곱이 얼마인 거야? 6인 2차 방정식 한번 너네 만들어 볼래? 그럼 t에 대한 방정식이라 할게요. x를 이미 써가지고 t제곱으로 시작해버리면 두 근의 합이 5가 되려면 뒤에 얼마가 와야 돼? 마이너스 5t가 와야 되지 않니? 근계수 관계 만족시키려면? 괜찮아요? 그 다음 두 근의 곱을 6으로 만들려면 뒤에 얼마 들어와야 돼? 더하기 6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요? 는 0이다. 그래서 요거의 근이 x랑 y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요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하세요. 2랑 3 해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들어가면은 t 빼기 2랑 t 빼기 3은 0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t 값이 뭐랑 뭐가 나오냐면 2 또는 3이 나와요. 근데 얘들이 아까 뭐였냐면 얘네 둘이라고. 근데 누가 누군지를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답을 쓸 땐 뭐라고 쓰면 되냐면 x가 만약 2였으면 y는 얼마였겠니? 3인 거야. 또는 서로 역할을 뭐 해도 돼? 바꿔도 돼요. x가 3이면 y가 2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근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게 이 방법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아까 처음에 내가 소개했던 거랑 똑같이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풀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얘를 알아둬야 돼. 그래서 알려주는 거니까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 예시 밑에다가 공간 많으니까 써보시고. 그냥 개념 다 끝내버리고 책으로 갑시다. 정리되면 3번으로 오세요. 부정방정식으로 갈게요. 너희
학교에서 한문 배워? 한자? 한문 배워요? 안 배워요? 그렇구나.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아, 1학년 때 배우긴 하는구나. 부정이 무슨 뜻이에요? 부정. 이게 정해지지 않는다는 소리야. 알겠죠? 부정.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봐봐. 밑에 거로 하면 되겠다. 잘 봐봐. x 빼기 3이랑 y 플러스 2가 6이다 를 만족하는, 얘들아 만약에 그냥 실근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쟤는 무수히 많은 근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정할 수가 없어요. 근을. 그런 걸 부정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알겠니? 근데 그 옆에 보면 알겠지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이거를 만족시키는 무슨 수래요? 정수 xy래.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못 푸는 방정식인데 수의 범위에다가 제한 조건을 줘버리는 거야. 정수다 아니면은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풀 수 있는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게 부정 방정식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부정 방정식 나왔을 때 제일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런 수의 제한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정수에다가 좀 박스 좀 쳐놓으세요. 정수라는 말에다가. 그럼 봐봐. 이걸 그럼 이제 왜 풀 수 있게 되냐면 아까도 말했지. 실수면은 무수히 많은 근이 나와서 못 푸는데, 얘들아 x가 지금 정수라고 하니까 정수면 정수에서 3 뺄 때 얘 무슨 수야? 그러면 수의 범위가 여전히 정수겠죠. 정수에서 정수 그냥 계산해 놓은 거니까. 얘도 뭐겠니? 얘도 당연히 정수겠죠. 맞아요? 그럼 정수 두 개 곱해서 6 만들 수 있는 게 무한계야? 유한계야? 유한계죠. 몇 개 없죠. 맞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 1과 6 있겠지. 맞아요? 그럼 6하고 1도 있겠죠. 또 뭐 있어요? 약수 중에 2랑 3도 있겠죠. 또 누구 있어? 3이랑 2도 있겠다. 더 있어? 없어? 조심해야. 더 있죠. 누구도 있어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까지 해서 이렇게 총 8개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 정도면 좀 많은 편인 거고, 너희가 실제로 문제 풀면 얘보다 적을 거예요. 대부분.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적을 거야. 그럼 이제 x랑 y를 한번 우리 만들어 볼까? 지금 순서쌍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건 x가 얼마였다는 거야? x 빼기 3이 1이 됐대. x는 얼마예요? 4죠. 그때 y는 뭐예요? 4겠죠. 이런 식으로 빨리 찾아보자. 얘는 얼마여야 돼? x가 9일 거고, 여기서 y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지. 괜찮아요? 여기서 2가 되려면 x한테 얼마 넣어야 돼? 5일 거고요. 여기다 얼마 넣어야 3 나와? 1이구나.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다 찾아주면 돼요. 알겠죠? 귀찮은데? 이거 뭐야? 얘 6이에요? 그 다음 얼마예요? 0이니? 얘는 얼마야? 2일 거고, 얘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8이에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3인가?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면 얼마야? 예시 바꿔야겠다. 나중에 너무 할 게 많다. 얘 들어가면 뭐야? 1인가? 그 다음 마3 되려면 얼마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5예요? 그리고 마3이면 뭐야? 0이니? 그리고 마2가 되려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4인가요?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순서쌍이 나온다. 답이 얘네를 써주면 돼요. 대부분 문제에서 개수를 물어보던가 아니면 여기서 x, y의 합의 뭐 최대 최소 이런 걸 물어보거나 곱의 최대 최소 이런 거 물어볼 거야. 그래서 어쨌든 찾는 건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간혹 그런 문제들이 있어. 자연수 근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자연수 근이다 라고 했을 때 얘네가 자연수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왜냐면 얘네가 자연수여도 요게 자연수 아닌 게 나올 수 있잖아.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다 해봐야 돼요. 정수 범위로. 그 중에 이제 자연수근만 너희가 뽑아서 써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부정방정식이다. 별거 없어요. 이걸로 끝이고 책으로 갑시다. 이제. 야, 137쪽에 1-1번은 안 해도 되겠지? 이미 아까 했던 거로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고, 1-2번 해야 되나? 그래도 하긴 해야죠.
1-2번 그냥 빨리 하자. 같이 할게 바로. 자, 1-2번에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그 뭐라 돼 있어? x 마이너스 2y는 3이고요.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99다. 이렇게 해놓고 양수에다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절대 대충 읽으면 안 돼. 앞으로 계속 수의 범위 나오면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y를 이런 식으로 어디 갔어? 또 곳에 지웠어. y를 x로 표현하는 게 편할 것 같니? 거꾸로 x를 y로 표현하는 게 편할 것 같니? 후자가 더 편하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걸 x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편한 걸로 해요. 어차피 입장이 똑같은 건데 문자가 뭐냐가 뭐가 중요해. 그래서 요거를 그냥 여기다 넣어버려. 그러면은 2y 더하기 3의 제곱 그리고 2y 제곱은 99다. 이걸 풀면 되고요. 아이고, 이거 암산 좀 해보자. 4y의 제곱이고 얘까지 하면 6y 제곱 그리고 플러스 12y가 나올 거고요. 9에다가 얘 넘으면 마이너스 90 이렇게 써지겠다. 괜찮죠? 그 다음에 6으로 약분이 되죠. 6으로 약분해주면은 y제곱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y 그 다음 얼마예요? 16이니? 15인가요? 15 맞죠? 이렇게 되겠다. 는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되죠. 3하고 5 한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y 값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죠. y가 3이고 마이너스 5다 이렇게 2개 나왔어. 그러면 그냥 뭐 순서가 안 중요하니까 그냥 써요. x 3 되면 얼마 나와? 9 나오나요? 그 다음 여기선 x가 뭐 나오니? 마오 들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7이지. 자, 그럼 이 2개 중에 누가 답이야?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 원래는 둘 다 답인데 요 말 때문에 x, y 둘 다 양수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요 앞에 것들만 답인 거야. 알겠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x에서 y를 빼달래. 그래서 x에서 y 빼주면 6 나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쫄지 마시고 그냥 풀면 돼요. 넘어갑시다. 이야, 다음 거 봐봐. 2-1번도 얘들아, 아까 내가 누구 먼저 건드리랬죠? 2차 나오면? 우변이 얼만 거? 0인 거. 걔를 먼저 건드려야 이런 식으로 관계가 뽑혀요. 그래서 그 뽑힌 관계를 밑에다가 대입하면은 되게 쉽게 풀린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를 건드려야 되는지가 2-1번은 다 보이죠? 너네가 해? 아까 했던 걸로 충분할 것 같고. 2-2번도 보이죠? 2개 중에 누구 건드려야 돼? 위에 거 건드리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풀면 되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안 해도 되겠니? 너무 다 똑같다. 생긴 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혼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139쪽에서 배웠던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3-1번으로 갈까요? 3-1번. 잠깐만, 이게 마지막이야? 아니구나. 3-1번을 할게요. 되게 많네. 풀어야 될 게. 얘들아, 해볼게. 봐봐. 연립방정식 해놓고 지금 x 더하기 y 마이너스 xy는 13이래. 그리고 3배에 x 더하기 y 더하기 xy는 마이너스 9래요. 자, 아까 말했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들아 위에 거를 정리해서 아래 거에다 대입하는 걸로 못 풀어.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만큼을 뭐 t라고 할게. 요만큼을 s라고 할게요. 그래서 방정식을 바꾸는 거야. 주인공을 바꿔. t-s가 지금 13인 거고 얘는 3t 그리고 더하기 s 그게 마이너스 9다 해서 ts에 대한 걸 푸는 거야. 근데 요 연립은 우리가 원래 하던 연립이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2개 더해. 위아래 더해주면은 4t는 s끼리 사라지고 4다. t가 1인 거야. t에다 1 넣어주면은 s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맞구나.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t가 원본이 뭐였냐면 x랑 y 더한 거였고요. s가 x랑 y 곱한 거였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얘네를 근으로 생각하면은 야, 또 무슨 문자 써야 돼? 그냥 A로 쓸게요. 대문자 A로. A제곱에 두 근의 합이 1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A 근계수관계 맞추려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2 이게 0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인수분해도 됩니다. 3하고 4. 그래서 A 값은 마3 또는 4가 되었으니 X가 마3이면 Y가 4라는 거고, Y가 마3이면 X가 4라는 소리예요. 서로 역할 바꾸면 된다. 하라는 게 뭐야? 아이고, 다 써야 되네. 답을 쓸 때 그러면 하얀색을 쓸까요? 자, X가 뭐라고? 마이너스 3이면 Y가 4고요. 또는 X가 4면 Y가 마이너스 3이다 해서 이렇게 두 쌍이 답인 거야. 귀찮아도 다 그렇게 써야 정답이니까 얘들아. 제발 오피셜하게 써주세요. 귀찮다고 대충 쓰면 안 돼. 밑에 거 똑같이 풀면 되는데, 이거 해줘야 되나? 그래,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니고. 밑에 거 너네가 해봐. 3-2번 한번 해봐봐. 아마 지금 수업한 거 다 따라왔으면은 별로 안 어려울 건데 해볼게. 봐봐요. 자, 아까랑 똑같이 가보자. 얘를 또 뭐 S라고 하고요, 얘를 T라고 해요. 그럼 이 밑에 거를 어떻게 쓰냐가 문제인데, 이거 뭐 그냥 만들면 되지. 얘네 둘 가지고 합을 제곱하고 거기서 곱을 몇 개 빼면 돼요? 2개 빼면 나오지 않니? 맞아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게 13이란 소리야. 그래서 일단은 TS에 대한 연립을 먼저 해줘서 TS 값을 먼저 찾아야 돼. 여기서 S 대신에 얘들아, 봐봐요. 이것도 이제 그냥 푸는 센스인데, 너희는 T를 S로 표현하는 게 편하겠니? S를 T로 표현하는 게 편하겠니? 전자야, 후자야? 뭐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S에 대한 식을 대입할래? 여기다가 T에 대한 식을 대입할래? T가 더 편하겠죠. 왜 그러냐면 얘를 또 뭐 해줘야 돼요?
제곱해야 돼. 귀찮아져.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했지? s를 대비 두고 t를 넘겨가지고 11 빼기 t라고 바꾼 다음에 걔를 여기다 넣어버려. 알겠죠? 그래서 t 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다가 저 s 한 거니까 플러스 2t 마이너스 22 그 13 넣으면 마이너스 13까지 해서 0인 거야. 그럼 여기 13이랑 얘랑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35가 되니까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35가 0입니다. 가 된 거고, 여기 7, 5, 35겠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t 값이 5 또는 마이너스 7이다. 그럼 그거에 맞는 s도 있겠죠? 원래는 아까 저거 쓰던 것처럼 중괄호 다 써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최종답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끼리는 이렇게 쓰자. 마지막에만 이쁘게 쓰면 되니까. 얘에 대한 s값을 5를 넣어보세요. 저기다가 6 나옵니다. 그리고 마7에 대한 s값은 마7 들어가면 얼마야? 18이니? 이렇게 둘이 한 쌍, 이렇게 둘이 한 쌍 이렇게 생각할게.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중괄호 다 써야 돼. 근데 지금은 ts는 정식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이제 첫 번째 케이스 먼저 풀고 두 번째 케이스 풀어줘야 돼. 귀찮지만 다 해봅시다. 1번 t가 얼마였어? 5면은 s는 6이니까 얘부터 한번 해보면은 뭐 또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t가 두근의 합이었죠. a제곱에 마이너스 5a 더하기 6은 0이다. 요거 풀면 돼요. 요거랑 똑같이 한 거야 지금. 여기서 a로 바꾼 거. 여기서 2랑 3 들어가고 마마 들어가니까 a 값이 2 또는 3 나오거든. 여기서 순서상이 x가 만약 2였다면은 y가 얼마인 거야? 3인 거고, 또는 x가 3이었으면 y가 2였다는 소리예요. 또 네 쌍이 나오겠죠. 다 일일이 써주면 돼. 두 번째, 또 t가 얼마고 마이너스 7이고 s가 18일 때, 그럼 그때 방정식은 a제곱 해놓은 다음에 두근의 합이 마7 내려면 플러스 7a가 나와야 되고요. 그 뒤에는 그냥 18 이렇게 나오면 돼. 그래서 제대로 한 게 맞나?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해보면은 판별식이 뭐 나와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음수 나오네?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는데 내가 계산 제대로 한 게 맞니? 맞구나. 그럼 이거 풀어주면은 무슨 근 나와? a 값이? 허근 나오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근은 무슨 근이에요? 정수근이죠. 정수근도 결국 무슨 근이니? 정수가 어디에 포함돼? 실수에 포함되니까 실근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애초에 해당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냥 얘네 둘이 답인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하라는 거는 그들에 대해서 그냥 다 구하라 그랬네? 이거 두 개 써주면 답이에요. 알았죠? 왜 풀어도 안 끝나지? 빨리 풀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할 게 많은 거야. 자, 빨리 합시다. 자, 애매하게 남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유형으로 가서 얘들아, 그냥 다 똑같아가지고 4-2번으로 갈게요. 4-2번. 자, 얘도 형식은 똑같거든요. 앞에서 우리 했던 건데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야. 자, 이런 경우에 누구 먼저 건드려요? 계속 말하는데 1차 먼저 건드리자 라고 했던 거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y 대신에 1마 x를 밑에다 넣을게요. 그럼 x제곱 그 다음에 2x까지 쓰고 요 y 자리에다가 얘를 대신 넣어. 그리고 더하기 a에다가 2도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2까지 가자. 그러면 우변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는 0 이렇게 써주면 돼. 일단 풀어. 그냥 별거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2x가 되다 보니까 2x 제곱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2x 더하기 a-2는 0이다 라고 하는데, 얘들아 뭐래 지금 문제에서 오직 몇 쌍의 해를 구해달래? 가져달래? 한 쌍을 가져달래요. 오직 한 쌍을 갖는다는 건 x 값이 몇 개 나오라는 거니? 딱 하나 나오라는 거야. 그럼 y도 몇 개가 되겠어? 하나 나오겠지. 왜?
x가 하나면 그 관계식 때문에 y도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지? 그럼 당연히 이거 뭐 해야 돼? 이게 한근만 나와달래. 한근. 다른 말로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중근이겠죠. 2차 방정식에서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는 중근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중근을 가져라. 판별식 가면 되지만 잘 봐봐. 이렇게 해도 된다.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중근 갖는다는 거는 식은 무슨 형태가 되라는 거였니? 기억나요? 중근 가질 때 완전 제곱식이었죠. 맞아요? 완전 제곱식. 너네 요 앞에 모양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으면 뒤에가 통째로 얼마가 돼야 완전 제곱식이 돼? 1이잖아. 그래서 판별식 해도 되고요. 이런 게 바로 보이면은 그냥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이겠지. 이 식 전체를 1로 만들려면은 a가 1이어야 돼. 이거 이해돼요? a가 1이다. 그럼 알아서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야. 하라는 게 뭐였지? 그때의 해를 구하라고 한 거구나. 그 얘들아, 여기가 a가 중요한 게 아니었네? 여기가 1 돼버리면은 저 방정식은 이런 완전 제곱식 되는 거 괜찮지? 그럼 x값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x값 1 넣어봐. y값 얼마 나와? 0 나온다. 됐어? 그래서 그거를 알파 베타 빼달래. 빼주면 답이 1 나오겠죠. 그럼 4-1번 봐봐. 걔도 몇 쌍의 해를 가지래? 한 쌍이죠. 그럼 방금 전에 푼 거랑 똑같은 문제야. 4-3번을 봐봐요. 실근을 가지래. 실근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아는 조건은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돼? 크거나 같아도 되죠. 맞아요? 허근만 아니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풀란 소리야. 별거 없어요. 그냥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으로 갑시다. 여기서 뭘 풀어줘야 되나? 5-2번으로 가볼까요? 5-2번. 풀 시간을 주고 싶은데 숙제 오답도 해야 돼가지고 그냥 할게요. 자, 5-2번에 얘들아, 반지름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원이 있대요. 이거 말고 다 똑같네. 근데 생긴 게 별 차이가 없네. 그냥 합시다. 5-2번에 반지름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원, 그냥 R1, R2라고 할게. 그 R1, R2에 대해서 두 원의 둘레의 합이 20파이가 된대요. 우리 둘레 공식 뭐였니? 원주 2파이 R이었죠. 그래서 2파이 R1과 2파이 R2의 합이 20파이예요. 이걸 준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준 거는 넓이의 합이래요. 넓이 공식은 뭐였어요? R제곱 파이였죠. 그래서 R1 제곱 파이 더하기 R2 제곱 파이가 58파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얻은 거지. 요 다음부터는 뭐야? 그냥 앞에서 풀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활용해서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 식 만드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누구든 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것만 잘 만들어주면 된다. 그럼 첫 번째 식이 2파이로 다 나눠주면은 R1 더하기 R2가 10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은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이 얼마야? 58인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앞에서 하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두 개 중에 1차를 정리해. R2 대신에 10마 R1 대입할게. 밑에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아유 귀찮다. R1의 제곱 더하기 R2는 10-R1 통째로 제곱, 그게 58입니다. 쓸 수 있고 여기서 2R1의 제곱 그냥 계산 계속 할게요. 20R1 더하기 100 나오는데 58 넘어가면 얼마죠? 42가 되니? 플러스 맞구나. 그래서 2로 약분까지 해주면은 R1 제곱 마이너스 10R1 더하기 21이죠. 그래서 7, 3에 21 마마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R1 값이 얼마가 돼요? 3 또는 7이 나오는데
R1이 3이면 R2가 7이란 소리고요. R1이 7이면 R2가 3이란 소리야. 두 쌍 나오는 거야 그냥. 알았죠? 누가 더 길다는 말 있니? 없죠. 자, 그랬을 때 어쨌든 두 원 중 작은 반지름. 그럼 무조건 3이겠지. 돼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잘 풀 수 있을 거야. 자, 2개 풀고 쉬자. 아이고야. 자, 또 부정방정식인데 교재 144쪽으로 와보세요. 6-1번에 1번인데 이거 안 풀 거고 방법만 알려줄게. 1번 봐봐요. 1번에 뭐라 돼 있냐면은 x, y 빼기 3x 빼기 3y 더하기 6은 0이다 이렇게 돼 있어. 야, 이렇게 쳐다보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 앞에 2개 먼저 x로 묶어요. 이 x로 묶어주면은 여기서 y 빼기 3이 묶이고요. 뒤에 것들은 일단 y 개수인 마3으로 묶어. 얘가 6이 묶이다 보니까 그냥 묶어버리면은 문제가 안 풀리거든? 너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상수항 무시하고 여기 앞에랑 똑같은 모양으로 일단 쓰세요. 그럼 지금 얼마가 생성이 된 거야? 플러스 9죠. 그럼 뒤에다 무슨 짓을 해야 돼? 마이너스 9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이너스 9가 얘랑 더해지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둘이 또 뭐가 돼요? 또 묶여요. 그래서 누구로 묶어지냐면 x 빼기 3이랑 y 빼기 3 이렇게 묶여. 그리고 빼기 3인데 걔 넘겨요. 이렇게. 알겠니? 그럼 아까 우리 예시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왔어. 그래서 지웠네. 기억나요? 아까 했던 거? 그거랑 똑같아. 하라는 게 뭐야? 양의 정수래. 그럼 또 얘네가 내가 방금 뭐 한다 했죠? 양의 정수를 만들어 주려면은 양의 정수에서 3 빼도 양의 정수에서 3을 빼도 둘 다 정수란 말이야. 그래서 곱해서 3되는 정수들의 곱을 다 써주는 거야. 그냥 풀까요? 누구 있어요? 1과 3도 있고 3하고 1도 있고 마1 마3도 있고 마3 마1도 있어. 이거밖에 없어. 조사해봐. 얘 만족시키려면 x 얼마여야 돼? 4. 이거는 6이겠지. 이건 거꾸로겠죠. 6, 4. 이거는 2랑 0이야. 얘 안 돼. 얘는 뭐예요? 0이랑 2겠지. 얘네 둘은 안 돼요. 양의 정수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답이다. 하라는 게 뭐였죠? 순서쌍을 써달래. 그러면 4,6 쓰면 되고 6,4 써주면 답인 거야. 됐어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그 다음 거 봐봐. 그 다음 건 뭐야 갑자기? 2번 봐봐. 2번. 그거 어떻게 만들래? 이거 뭐 해야 돼? 통분하세요. 통분을 하면은 좌변이 어떻게 돼? 차라리 2번을 안 풀게요. 그냥 방법만 얘기하고 넘어가자. x분의 1이랑 y분의 1 해주면은 그게 2분의 1이에요 나온 건데 좌변을 통분하면 xy 분의 x 더하기 y가 돼요. 그게 2분의 1이다. 그래서 또 크로스로 곱해주면은 xy는 2x 더하기 2y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한쪽으로 이항시켜. 그러면 얘랑 어때요?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지. 풀어볼래 한번 지금? 그냥 풀어봐. 풀어보세요.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안 하는 것보다 하고 갑시다. 자 봅시다. 이제 넘겨요. 이거 x, y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또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 x로 묶어. 그럼 y 빼기 2가 생기는데 뒤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어버려. 재료가 없잖아. 그냥 만드세요. 그냥 앞에 거랑 똑같이만 만들면 돼. 이렇게. 그럼 지금 얼마가 생긴 거냐면 풀 4가 생긴 거야. 그럼 뒤에다가 마4만 딱 써주면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겨요. 뭔 말인지 알겠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넘기면 4다. 그럼 4가 되는 거는 1, 4, 4, 1, 2, 2, 마일, 마사, 마사, 마일, 마이, 마이. 설마 다 구하래? 야, 또 양의 정수구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누구야? 3이니? 3하고 누구죠? 6인가요? 얘는 6,3일 거고 여기 얼마예요? 4,4야? 얘는 얼마 나와? 1, 마이너스 2니? 이거 안 되겠죠? 얘도 마이, 1이라 안 될 거고 얘 0,0이라 안 된다. 이거 세 개가 다 안 됩니다. 얘네만 답이에요. 답을 쓸 때는 얘네만 써주면 답이다. 자, 마지막 하나 하고 쉽시다. 그 7-1번은 두 개 똑같아가지고 그냥 앞에 거 풀게요. 1번. 자, x제곱에 더하기 5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6y 더하기 9라고 돼 있어.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xy를 찾아달라 라고 한 건데 봐봐요. 이게 처음엔 잘 안 보이는데 자꾸 이거 방법만 알면은 그거 보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얘들아, 그 문제에 실수 xy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밑줄 좀 쳐놔요. 실수 xy. 그 말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건데 잘 봐봐. x제곱에 더하기가 아니네. 마이너스 요거 4xy 쓰신 다음에 여기서 4y 제곱만 딱 떼와요. y 제곱이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떼와. 그래서 여기다 묶어버려. 이렇게 얘는 짝을 지워주는 거야. 그리고 y 제곱이 하나 남아요. 그럼 그 y 제곱은 이 뒤에 것들이랑 같이 모아주면은 뭐가 보여? 둘 다? 뭐 만든 것 같아? 이거 둘 다 완전 제곱식을 만든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억지로 만드는 거야. 일단 두 번째 것도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것도 해줄게. 그럼 봐봐. 여기서 x 빼기 2y의 완전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y 빼기 3의 완전 제곱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실수를 왜 강조했냐면 너희는 실수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을 알고 있니? 실수는 제곱을 하면은 무조건 0보다 뭐하게 나와요? 크다 또는 같다가 되죠. 음수 제곱하면 뭐 나와? 양수 되지. 양수 제곱해도 뭐 나와요? 양수 되죠. 0은 제곱하면 뭐가 돼요? 0이죠. 맞아? 그래서 실수는 무조건 0보다 제곱하면은 크거나 같아져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얘가 지금 실수죠? 안에 있는 게. 걔 뭐 했어? 제곱했어. 자, 얘도 무슨 수예요? 실수죠. y가 실수니까 3 빼도 여전히 실수일 거 아니야. 실수를 제곱하면 얘도 0보다 뭐한 녀석이야? 크거나 같은 놈이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놈 두 놈 더했더니 0이래. 뭔 말이니? 잘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해가 될 거야. 과일 바구니가 있는데 자, 사과 바구니랑 바나나 바구니가 있대. 내가 여기 있는 과일의 총합을 했더니 0개래. 그럼 여기 바구니에 몇 개 있는 거야? 0개. 여기도 0개. 이 소리죠. 그거랑 똑같은 논리인 거야. 얘네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인데 더했더니 0이래. 그 말은 둘 다 비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둘 다 0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 빼기 2y가 0일 거고 y 빼기 3도 0이란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y가 3인 거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x는 6이라고 나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이거는 와, 뭐 잘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근데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안 할 순 없어서 한 거고.
얘는 한번 해볼래? 방금 전이랑 살짝 달라요. 좀 더 복잡해졌어. 너무 어렵겠다 너네한테. 자, 일단 처음 시도했죠. 근데 아마 실패했을 거거든. 잘 봐봐. 해볼게 다시. 얘는 지금 앞에 것처럼 하려고 보니까 재료가 좀 달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면 너네 이거 기억나? 아까도 잠깐 했던 얘기인데 이거 제곱하면 뭐였죠? 3개짜리. 각각을 제곱을 다 하고 2개끼리 곱한 거를 2배 해줘가지고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여기서 이 x제곱 하나 가져오고요. 이 y제곱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져와. 그 다음에 뒤에다가 내가 더하기 1을 쓸게요. 그래서 1도 제곱으로 보는 거야. 여기서 하나 가져온 거야.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 2x 플러스 2y만 쓸게. 여기서 6y 중에 아마 너네가 하기 힘들 거야. 2개만 가져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2xy를 가져올게요. 그러고 남는 거를 보면은 y제곱 하나 남을 거고 원래 2개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 쪼개진 거고요. 6y인데 여기서 2개 썼으니까 뒤에 4y가 남을 거고 상수항도 여기 1 써가지고 여기 4가 남아요. 이 뒤에 것들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도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x랑 y랑 일단 가운데 부호는 다 비워둘게. x랑 y랑 1에 대한 얘기거든.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요거를 제곱한 결과가 얘입니다를 해보면 요거는 그냥 제곱한 거니까 앞에 부호가 뭐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xy가 돼 있어. 여기서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항에 둘 다 들어가 있는 녀석이 x인 거 보여?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x한테 주고 얘는 다 플러스를 붙여주는 거야. 그럼 얘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좀 보기가 별로야. 그래서 어차피 제곱이니까 이 괄호 안에서는 부호로 바꿔도 돼. 이거 알죠? 3을 제곱을 하나 마 3을 제곱 하나 똑같잖아. 여기서도 마 x 풀 y 풀 1을 제곱을 하나 이 안에 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려서 x 빼기 y 빼기 1을 제곱을 하나 똑같을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되고 더하기 뒤에 거는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다. 그래서 또 얘가 0 돼야 되고 얘도 0 되면 돼요. 방금 전이랑 같은 이유로.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이게 0인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x, y 값을 구하면 된다. 되었니?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풀인데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하나 더 알려줄게요.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서. 자, 뭐냐면
하기 싫구나. 어쩔 수 없어. 자, 봐봐. 얘가 지금 문제 다시 읽어봐요. 문제 뭐라 돼 있어요?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무슨 수? 실수죠, 실수.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을 가지라는 거니? 실수인 xy니까 실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이거를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x제곱, 그 다음에 x를 갖고 있는 게 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y의 x 그리고 5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는 0이다. 그러니까 y를 숫자처럼 생각하겠다는 거야. 알겠어? 내림차순 쓴 거예요. x에 대해서 2차, 1차 상수. 알겠니? 여기 써놓고 얘가 무슨 근을 가지라고 할까? 실근 가지라 했지. 그럼 뭐로 가면 돼요? 판별식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해주면 좀 더러워지고 있는데 그냥 할게. 반공식 쓰자. 그래서 요거의 절반에 제곱하면은 4y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5y 제곱 더하기 6y 마이너스 9.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서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6y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면은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그럼 얘가 또 무슨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판별식 한 건데 이렇게 나왔거든? 아까 했던 얘기인데 얘들아 이거 무슨 수야? 지금 수의 범위가? 실수지.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뭐 해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얘 특성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인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누구밖에 없니? 0 되는 거밖에 없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y는 얼마라는 게 나와? 3. 그래서 이 y는 3을 이 관계식에다 넣어주면은 x값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러면 아마 x가 6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1번 풀이는 처음에 푼 풀이로 푸는 게 맞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어. 이게 더 귀찮거든? 근데 얘는요, 처음 푼 풀이로 하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얘가 오히려 저 판별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얘도 판별식으로 하면은 아마 얘보다는 더 너네가 수월하게 풀 거야. 왜냐면 똑같이 나오거든. 방금 전에 한 거랑. 알겠죠? 알아만 두시고 넘어갈게요. 진도 여기까지만 합시다.